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설계, 국민연금이 만약 고갈된다면 전편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여기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참으로 암담하게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니까 안심하라고 합니다. 과연 안심하기만 하면 될까요? 2054년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54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은 완전히 고갈돼 가지고 마이너스 163조 9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요, 적립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해 왔습니다. 즉, 연금 기금이라고 해서 적립금을 쌓아둔 상태에서 매년 기금을 차감해서요, 그것으로써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계속 연금을 지급하죠. 기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은 연금 지급자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그 돈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기금 자체가 고갈된다면은 줄 수가 없겠죠. 마치 그 뭐 창고가 다 텅텅 비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국민연금을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꾸어서 매년 적립금이 없으니까 매년 새로 그 지급해야 되는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판단해서 그 금액만큼을 연금 가입자가 모아서 지급하는 구조, 이런 것이 바로 부과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연금 지급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당해년도 가입자들이 그걸 나누어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매년 당해년도만 그 연금 지급자를 위해서 연금보험료를 뭐 객출해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이 된다면요,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불을 본 듯이 뻔하게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9%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금이 고갈되는 2054년도에는요, 무려 26.5% 이상을 그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기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을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나라들은요, 이미 기금이 고갈돼 가지고 부가 방식으로 전환된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이탈리아만 보더라도요, 그 부가 방식으로 전환한 지 꽤 됐고요. 그 국민이 내야 되는 연금 보험료율은요, 무려 33.0%나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26.5%라고 예측은 하고 있으나 그것이 30%가 될지 40%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적자가 지속된다, 지속적으로 된다. 그 다음에 연금 수급자가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가 점점 준다. 이렇게 되면 최악이 되는데요. 그럼 연금 보험료율이 2054년도에 26.5%가 되게 된다고 예측했지만 몇 년 지나면은요, 점점 악순환이 반복돼 가지고 보험료율이 30%, 40% 아니면 50%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적립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적립식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가 방식으로 되기 전에 기금 운영을 충실하게 해서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늘려서 연장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출생률 감소입니다. 뭐, 그 합계 출산율 자체가 벌써 1인당 한 명 미만으로 지금 출산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뭐 결혼도 굉장히 좀 안 하고 있고요. 자녀 갖는 것도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 때문에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경제활동 인구 당연히 감소하겠죠. 노인 인구는 느는데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 뭐 64세 미만 이하 자들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 신규 가입자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기금의 그 어떤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경제 상황의
악화된다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요. 고용률이나 고용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죠. 설상가상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연금의 어떤 기금 운영의 적자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래 인구 추이를 좀 알아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3년도부터 총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출생률 저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활동 인구와 노인 인구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노인 한 명을 경제활동 인구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시련이 앞으로 닥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020년도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나 2060년도를 그 판단해 보면요, 1,209만 명밖에 안 됩니다. 무려 991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연금 수급자가 그대로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연금 수급자는 거꾸로 엄청나게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입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수입보험료, 연금보험료고요. 연금보험료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기금 운영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연금, 기금 투자, 그 자산운용 그 운영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그 연금 가입자 수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연금 수급자는 폭증한다. 그렇다면 이런 수입가만 가지고서 과연 그 많은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 절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자 지속 요인은요, 연금 수급자 도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연금 시행 초기에는 당연히 연금 수급자가 별로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굉장히 좀 암담하죠. 뭐냐면은 가입자 수는 보라색입니다. 2200만 명으로 시작했다가 1200만 명대로 떨어지죠. 점점. 그리고요. 수급자는 488만 명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가파른 상승이죠. 그러다가 2040년대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나죠. 결국 그 가입자보다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서 206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연금수급자는 무려 1689만 명까지 오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연금수급자가 2020년도에 525만 명에서 2060년도에는 1720만 명, 즉 1195만 명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가입자는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들거든요. 과연 이런 구조로 연금이 고갈이 안 된다면 이것 또한 뭐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연금 고갈은 당연해 보입니다. 적자 지속의 요인 세 번째는요.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들은 뭐 상대적으로 짧은데 반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급 기간은 길어졌다. 그것은 뭐냐면은 장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 받는 사람들이 뭐 금방 돌아가지지 않고 그 기대 연명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 수급 기간 또한 길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인구 추이인데요. 65세 이상 인구가요. 2060년도 내외에서는요. 무려 전체 인구의 40%대 중반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다 노인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평생 연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생산 연령 인구는 그에 반해서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요. 2019년도부터 벌써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은 3,764만 5천 명이었는데요. 2067년도에는요, 그 반도 더 떨어졌습니다. 1,784만 2천 명, 무려 53%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기대 연명의 수위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요, 2020년도에 남녀 평균 기대 연명 83.2세였습니다. 그러나 2067년도에는 90.1세로 드디어 90세를 돌파합니다. 그렇다면요, 가만히 있어도 7년치, 월로 따지면 84개월치 연금을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더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오래 살지 않아도 연금 수급자가 많아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연금 수급자가 7년을 더 장수한다.
그렇게 돼서 84개월을 더 받게 된다. 당연히 연금 고과를 앞당길 수밖에 없겠죠. 적자 지속 요인 네 번째로서요.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요. 그동안 5.62%입니다. 근데 연평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복리를 감안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복리를 당연히 감안해야만 실질적인 연평균 투자 수익률을 알 수가 있는데요. 5.62%를 복리 감안으로 다시 환산해 버리면 매년 3.74%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서는 그 연금 고과를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그 시간을 빨리 단축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그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들이 동시에 또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209만 명입니다. 2067년도에.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국민연금 수급자한테 1720만 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연금을 매년 지급해야 돼요. 한 해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해가 되면 어떨까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요.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오래 삽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구조로 그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가져갈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금 고과를 뭐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는데요. 후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